우리 몸의 대사 같은 것들도 좀 깨워주고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몸을 좀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만성염증을 줄이게 되면은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이 되고 또 지방 산화도 촉진이 되고 당연히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날 진료실의 보민쌤입니다. 네,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의 평생 숙제죠.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네, 아무리 내가 절식하고 운동하고 해도 살이 너무 안 빠진다 라고 느끼신 적 모두가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그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소아 비만이었어요. 비만이었던 소아 비만 출신입니다. 제가 출신이. 그래서 살 빼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릴 때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이 세포의 그 개수 자체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늘어난 지방세포는 어떻게 개수 자체를 없애려면 정말 지방 흡입을 하는 거 말고는 거의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살 빼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에요. 그래서 임신 출산을 3번을 반복하니까 와 진짜 제가 한 70에서 80kg 정도까지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반복, 이게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내 몸이 내가 한 7, 80kg이 내 적정 체중이구나라고 이렇게 딱 세팅이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식단도 정말 열심히 조절을 하고 운동도 했는데 그때 당시엔 정말 살이 안 빠졌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그거는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염증에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성염증과 다이어트는 서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요, 이게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체중 감량이 실제로 어려워지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돼요. 특히 우리 이제 내장 지방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데 이 내장 지방에서는 염증 물질, 그러니까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뭐 TNF-알파, 인터루킨-6 이런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슐린의 저항성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인슐린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겠죠. 조금으로는 얘가 저항성 때문에 잘 일을 못하니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인슐린은 남아도는 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남아도는 당을 이제 지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슐린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은 결국엔 지방 합성이 촉진이 돼요.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지방 분해는 또 방해를 하게 되겠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 따르면은 비만한 사람들의 지방 조직에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알파, 인터루킨-6의 발현이 증가하고 이게 인슐린의 감수성과 반비례한다. 이게 많아질수록 인슐린의 감수성은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좀 낮춰주면은 당연히 대사 기능이 좀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럼 염증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항산화 물질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 활성산소라는 게 이제 우리 요즘에는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배기가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세포 대사 과정에서 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산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공격하고 다녀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세포가 손상이 되고 염증도 유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요. 그러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 반응도 억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염증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물질인데 이게 NF-kappaB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NF-kappaB도 활성산소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즉 활성산소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또 염증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활성산소가 적어지면은 염증 유전자의 발현도 좀 적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또 이 활성산소를 중화하면서 항산화 물질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항산화 물질은요, 이 염증 반응에서 아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했잖아요. 뭐 TNF-알파, 인터루킨 6 이런 것들의 생성을 억제하면서 또 염증을 완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이 염증을 여러 가지 경로로 억제를 하면서 만성염증을 좀 좋아지게 만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같은 것들도 좀 깨워주고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몸을 좀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만성염증을 줄이게 되면은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이 되고 또 지방 산화도 촉진이 되고 당연히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항산화 물질이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꼭 수액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식단이나 운동을 통해서도 또 항염증을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식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이 가공식품, 패스트푸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을 드시게 되면은 이게 또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규칙적으로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는 것, 그리고 수면을 충분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도 사실 다이어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너무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현대인들이 뭐 일일이 식단이나 운동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내가 혼자서 다 온전하게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개인의 염증 상태도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맞춤형 항염증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항산화 수행요법이라든지 또는 대사를 끌어올리는 그런 주사들, 그다음에 뭐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좀 상담을 해드리고 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체중 감량이 어려우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염증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속의 염증을 관리하면요 다이어트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저와 함께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